알고리즘 세 번째 이야기 그래프에서 두 번째 BFS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DFS 이야기가 끝나고 BFS로 넘어왔습니다. 네, 잠시 우리가 미로찾기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미로찾기는 이와 같은 곳에서 내가 어딘가 다른 곳을 찾아가는 그런 겁니다. 되게 입구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이런 구조죠. 미로는 길과 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으면 길이고 이동할 수 없으면 벽인 거죠. 네. 근데 이 미로에서 보시면 길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J, K나 L 같은 거, 여기는 가다가 만나는 막다른 길,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K에서 시작해서 L에서 끝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A 같으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의 이 미로에서 약간 중요한 위치들, 교차로나 시작점이나 끝점 이런 것들은 그래프의 버텍스에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점들 사이를 잇는 통로, 이 경로를 우리가 엣지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림에서 A 버텍스는 B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고 D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B, C, D로 갈 수 있는 겁니다. B는 어때요? 이렇게 오면 B죠? E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면 F로 갈 수 있죠. 그래서 B는 E하고 F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F는 어때요? 또 이렇게 오면 C로 갈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D는 어때요? D는 어때요? D도 이렇게 오면 H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오면 G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로에서의 이동은 A에서 B로 간다. 이런 이동은 그래프에서 A 버텍스에서 B 버텍스로 이동한다. 이런 이동하고 1대1로 대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눈을 떴더니 여러분은 미로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A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난 A에서 눈을 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선택은 최선을 다해서 이 미로에서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미로에서 빨리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E로 갔다가 또 열심히 와서 I로 갔다가 열심히 와서 J로 갔다가 또 갔는데 또 다시 E를 다시 방문했네? 그럼 돌아가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미로에서 빨리 빠져나가겠어 라고 하는 원칙은 DF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최근에 방문한 위치에서 다음 위치를 결정할 거다. 현재 내가 B까지 왔으면 B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B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가면 E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F로 가겠죠. 이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방문한 것은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쭉 와서 J까지 왔는데 다시 계속 갔더니 E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왔는데 J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구조가 DFS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E로 갔다가 I로 갔다가 J로 갔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BFS, 너비우선 탐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미로에서 뼈를 묻겠어. 대신 이 미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거야. 내 뒤로 이 미로에 오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미로에서 잘 탈출해 주기를 바래.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그 다음 가까운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그 다음 가까운 곳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B, C, E하고 인접해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B에서 또 가봅니다.
E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F로 갈 수 있구나. B에서 E하고 F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D에서도 마찬가지로 H하고 G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열심히 E까지 와서 E에서 또 갔더니 J도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I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A의 그 위치가 0이라면 그죠? B, C, D는 1만큼 떨어져 있구나. E, F, G, H는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I, J는 3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거리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비우선 탐색의 원칙은 이거예요. 시작 버텍스에서 가까운 버텍스부터 방문한다. 나에게 가까운 B, C, D부터 방문한다. 그 다음에 모든 가까운 버텍스를 방문한 다음에 먼 버텍스를 방문한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 뎁스 퍼스트 서치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I로 갔다가 I에서 J로 갔다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BFS, 너비 우선 탐색은 A에서 갈 수 있는 게 B, C, D잖아요. 얘들부터 가요. 그리고 나서 다 가고 나면 B에서 갈 수 있는 EF를 가고, 그죠? D에서 갈 수 있는 GH를 가고 이런 식으로 넓혀나가는 겁니다. 깊게 파고드는 게 DFS, 깊이우선 탐색, 넓게 훑고나가는 게 BFS, 너비우선 탐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BFS의 원칙은 이겁니다. 일단 인접한 녀석들은 다 방문할 것이고 갈 수 있는 녀석은 다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어드제이슨트를 먼저 방문하고 커넥티드를 방문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A에 연결되어 있는 B, C, D는 어드제이슨트, 하나의 엣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커넥티드. 하나의 엣지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갈 수는 있다는 거죠. 네, KL은 잊어주세요. 얘들은 디스커넥티드. 갈 수 없는 녀석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까운 녀석들, 거리가 1인 녀석들을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2인 녀석들을 방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인 녀석을 방문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나부터 시작해서 거리가 1인 녀석들 먼저 다 방문, 거리가 2인 녀석들 그 다음 방문, 거리가 3인 녀석들 그 다음 방문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녀석부터 먼 녀석까지 차근차근 방문하려면 결국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 순서 관리를 뭘로 하느냐? Q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버텍스는 먼저 Q에 집어넣고 먼 버텍스는 나중에 Q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에서 갈 수 있는 녀석들이 뭐가 있어요? B, C, D. 얘들 Q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갈 수 있는 녀석은 뭐가 있어요? EF. 얘도 Q에 집어넣을 겁니다. 네. E에서 갈 수 있는 녀석은 뭐가 있어요? IJ. 얘들도 Q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Q를 이용해서 방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은 DFS하고 똑같죠? 한 번 방문한 녀석은 두 번 방문하지 않는다. 비짓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비짓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이런 형태로 방문을 할 겁니다. 너비우선 탐색 알고리즘의 원칙은 이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A의 이웃들을 Q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Q가 MT가 될 때까지 하나씩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한 버텍스를 에 대한 Q에는 이제 그 다음에 방문할 수 있는 버텍스를 집어넣습니다. B를 방문하고 나면 P에서 갈 수 있는 EF를 Q에 집어넣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Q가 MT가 됐다는 뜻은 갈 수 있는 버텍스를 다 방문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S부터 BFS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S를 일단 Q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Q가 MT가 아닌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Q에서 팝 해서 버텍스 하나를 찾아낸 다음에 그 버텍스에 이웃한 모든 버텍스들을 Q에 집어넣고 또 Q에서 또 얘를 하나 꺼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이 코드가 BFS의 원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뭐가 있죠? 네, 한 번 방문한 녀석은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지트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를 방문할 때는 걔를 1로 표시해주고 0일 때만 방문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세우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FS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DFS와 같이 일단 비짓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시켜주고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BFS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BFS 해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그 버텍스의 비지트를 1로 바꾸고 걔를 Q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Q가 MT가 아닌 동안 진행을 합니다. Q의 탑에 있는 걸 일단 꺼낸 다음에 그 이웃한 모든 버텍스들에 대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Q에 집어넣어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이와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이거 한번 BFS를 구현해 봅시다. STL 쓸 겁니다. 그래서 STL에서 우리가 그래프 인접을 리스트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인접을 리스트였죠. 네, V1, 뭐 1번 버텍스, 2번 버텍스, 뭐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가 연결 리스트인데 이게 벡터에 대응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랬죠? 이게 10,000개 있다. 이 대응된다고 했었고, 하나의 버텍스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BFS 할 거니까 비짓이라고 하는 배열도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는 일단 파일 읽기를 통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네, 아까 보셨겠지만 뭐 8, 10 이렇게 돼 있고 1, 2, 1, 3, 2, 4, 2, 5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었죠. 네, 그러면은 보세요. 8 읽어드립니다. n 버텍스의 수로. 10 읽어드립니다. m 엣지의 수로. 그래서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1, 2를 읽어드려서 이게 u, 이게 v에 들어가겠죠. 1번 버텍스에 2번 버텍스를 연결해주고 u에다가 v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2번 버텍스에 1번 버텍스를 연결해줍니다. v에다가 u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undirected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텍스를 정렬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BFS 초기화는 일단 비짓을 전부 다 폴스 0으로 초기화한다고 했죠. 이거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녀석에 대해서 BFS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BFS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Q는 선언해줘야 되고요. Q에다가 지금 받은 U를 집어넣고 걔를 비짓을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Q가 MT가 아닌 동안 진행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TL에서는 이 프론트는 앞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거지 앞에 있는 값을 제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Q의 맨 앞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걔를 제거해 주세요.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 값을 찍어주시고 난 지금 얘를 방문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V에 연결된 모든 버텍스들 W에 대해서 네, 그래프 VW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NEXT라고 쓸 거예요. 이게 아직 방문 안 했으면 방문했다고 표시해 주시고 Q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BFS고요. 이 BFS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리 계산하는 BFS는 약간 변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지트 대신에 거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비짓을 초기화하는 대신에 거리를 네, 무한대로 표시해 줍니다. 아주 큰 값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왜? 아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몰라요. 그래서 그 거리를 무한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트가 무한대, 여기서는 뭐 한 10만 정도의 값인데 10만이면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가 돼서 BFS를 돌려달라는 거죠. 네, 여기서 하는 원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버텍스는 거리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이 독특합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라면 보세요. 현재 내가 V까지 왔어요. V까지의 거리가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W가 연결되어 있는데 W는 아직 방문하지 않아서 거리가 무한대예요. W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네, V까지 오는 게 10이었잖아요. S에서 시작해서 V까지 오는 게 10이었잖아요. 그러면 W까지는 하나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V까지의 거리 플러스 2를 하면 이 11이 W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V까지의 거리에 1만 더하면 W까지의 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버텍스는 0, 여기까지는 1, 여기까지는 2, 여기까지는 3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BFS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비짓는 일단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고요. Q도 아직은 MT일 겁니다. 그죠? 그럼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이 코드부터 실행을 시키겠죠. 네,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버텍스를 Q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비지트를 1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일문으로 들어갑니다. 화일문으로 들어갈 건데 화일문 Q가 empty인가요? 아니죠. 이게 false예요. 그래서 앞에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true로 바뀌기 때문에 화일문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화일문 들어가면 맨 처음 하는 게 이거죠. Q 맨 앞에 있는 녀석을 V로 가져와요. 아까 Q 맨 앞에 있는 게 1이었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팝 얘를 제거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을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V가 1이죠. 1번에 붙어있는 버텍스는 뭐가 있어요? 2하고 3번이 있죠. 얘들이 W입니다. 얘들 방문했니?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얘들을 전부 다 비지트를 1로 바꿔주고 네,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파일문으로 돌아가죠. Q empty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Q 맨 앞에 있다, 여기 2가 있었죠. 2가 이제 V가 되는 겁니다. 얘는 제거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2에 붙어 있는 버텍스가 2개 있어요. 4하고 5. 얘들에 대해서 비지트를 1로 바꿔주고 얘들을 Q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루프 맨 위로 올라가죠. Q가 empty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또 Q 맨 앞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3이 V가 됩니다. 네. 그리고 3에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 6하고 7이 W겠죠? 얘들의 비지트를 1로 바꿔주고 얘들을 Q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프로 돌아가죠. 아직 Q가 empty가 아니죠? 그럼 Q 맨 앞에 있는 녀석은 4잖아요. 이제 4를 가져올 겁니다. 4를 가져올 거예요. 이게 V가 되면 여기에 붙은 W는 2하고 8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2는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2는 다시 Q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문하지 않는 8만 비지트가 유지되고 Q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맨 앞으로. 얘 아직 empty 아니죠? 또 맨 앞에 있는 5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V가 5가 됐어요. 5에 붙은 W는 뭐죠? 네. 5에 붙은 W는 2하고 8인데 둘 다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디스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도 Q에 안 들어가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맨 앞에 있는 6을 가져오겠죠. V가 6입니다. 여기에 붙은 W는 3하고 8이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Q에 안 들어가고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맨 앞에 있는 7. 7도 붙은 W가 3하고 8인데 이미 방문을 해서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을 가져옵니다. 8에 붙어 있는 녀석들 4, 5, 6, 7 많은데 다 이미 방문을 했죠. 얘들 다 Q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드디어 Q가 empty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BFS가 수행이 됩니다.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 Q에서 하는 일은 모든 버텍스가 한 번 들어왔다 한 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실은 이 Q 팝이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한 번씩 수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DFS 불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DFS 안에서 이게 이 for loop가 있었죠. 여기도 Q를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for loop가 있습니다. 네. 이 for loop는 몇 번 수행돼요? 엣지마다 각각. 이 for loop는 몇 번 수행돼요? 각 버텍스에 붙어있는 엣지 수만큼. 그런데 n 버텍스의 수 곱하기 엣지 수를 했더니 m의 2배가 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 했더니 2m이 되더라. 2m을 우리가 근사한 표현으로 비고의 m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스커넥티드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는 이 for loop가 한 번도 수행이 안 돼요. 그리고 팝만 n번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고의 n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고의 n 플러스 m이 된다. 네, 이것은 DFS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FS 알고리즘은 최단거리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벨맨포드 알고리즘,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으로 확장이 되는데, 네, 여기서는 우리는 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하고 벨맨포드 알고리즘을 이 시간에 그래프 할 때 보도록 하고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나중에 동적 프로그래밍 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플로우는 잠시 제끼고 다음 시간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